달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는 어제랑 똑같습니다. 지금 한강으로 걸어서 내려오면서 용산 쪽으로 갈까 아니면은 저 상암동 쪽으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합정동 난지도 상암동 쪽으로 어제랑 똑같이 달리면서 얘기하고 동영상 찍고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얘기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하루키의 취향 그리고 저의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언제나처럼 똑같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늘 마시던 커피를 마시면서 좀 떠올려 봤어요. 어떻게든 뭐 주제는 일단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주제를 뭘 하면 좋을지 생각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뭘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잘 판단이 쉽게 안 서더라고요. 근데 결국 정하긴 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얘기하기에 따라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주제의 폭이나 뭐 동영상의 길이 같은 게 뭐 넓어질 수도 있고 영상이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좀 소소한 걸 골랐어요. 주제로요. 어제 취향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세세하게 나아가서 제 취향 가운데 하나인데 달리기와 왁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왁싱이 뭐냐, 요새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한참 몇 년 전부터 뭐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브라질리언 왁싱을 이제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부터 그런 왁싱 관리를 좀 받으려고 돈을 내고 그렇게 숍에 다니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꺼내게 됐습니다. 제가 왁싱을 처음 생각했던 계기가 작년 이맘때니까 작년 5월 6월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첫 경험을 왁싱 경험을 해보고 싶긴 했는데 막 쉽게 엄두도 안 나고 뭐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가 있지 않는 이상 잘 실행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뤘어요. 몇 년째 계속 미루다가 이제 왁싱을 받아봐야겠다고 작년 초여름에 5월 6월에 결단을 세운 거죠. 결정하고 왁싱샵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 또 왁싱샵이 엄청 많아요. 제가 있는 지역이 서울인데요. 일단은 온라인 인터넷 검색을 먼저 했죠. 했는데 진짜 죄다 다 그 가게가 그 가게 같고 뭐 비슷비슷한 거예요. 일단 인테리어 사진이나 거기 시술 해주시는 선생님들 경력도 다 좋으시고 요새는 상향 평준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지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깝냐 하고 가격이 어떻게 되냐, 비용, 그게 저는 관심이 컸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용을 비교를 했는데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차이가 뭐 약간씩은 있겠습니다만 차이 있어봐야 시술 종목 하나하나 예를 들었을 때 한 1, 2만원 차이? 보통 1만원 안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골라야 되나 그 검색하다가 진이 빠져가지고
또 검색하다가 진이 빠지니까 실행을 못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뭐 1, 2만 원 비싸더라도 거기 가서 받으면 되는 건데 그냥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또 못하고 며칠을 보냈던 것 같아요. 며칠 보내다가 아 이거 이렇게 또 미루다가 올해 여름 노출의 계절이 왔는데 올해 여름에도 털 있는 몸으로 지내야겠구나. 뭐 제가 털이 많지는 않겠지만 않지만 그래서 잠깐 보류하고 또 재밌는 게 그때 산책을 좀 나가서 열심히 할 텐데 오전에 나가서 동네 산책을 했어요. 근데 또 웬걸 그 왁싱숍에 팻말이나 현수막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입간판 같은 게. 그래서 집에서도 멀지 않고 여기서 받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가격도 괜찮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거기를 결정을 했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그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거기 원장 선생님이 이제 돈 받고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수강생을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수강생을 길러낼 정도면, 돈 받고 길러낼 정도면 그래도 내공이 있고 실력이나 뭐 이런 게 튼실한 분이겠구나. 그래서 일단 여자 선생님인지 남자 시술 선생님인지도 모르고 온라인 예약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예약을 하고 예약 날짜 돼가지고 가는데 뭐 집 근처니까 가까웠죠. 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막상 예약하니까 그 왁싱이 제일 좀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야 되고 고통이 얼마나 될까, 그런 거를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초짜 입문자의 상태로 가늠을 해봤는데 안 겪어봤으니까 알도리가 있나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부딪혀보고 이번에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갔는데 뭐 아프겠어? 아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뭐 저는 못 참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술 안내서 같은 거 A4 용지로 된 거 서류 작성을 간단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거기서 그 비용, 예약한 비용에 맞게 뭐 디자인 어떻게 할 건지, 브라질리언 왁싱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등록을 했던 거는, 신청을 한 건 브라질리언 하체 쪽이죠. 남자 팬티 그쪽 부분, 음부라인 그쪽이랑 저 겨드랑이는 해야 되니까 겨드랑이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겨드랑이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겨드랑이는 뭐 디자인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생닭마냥 다 벗겨내고 깔끔하게 매끄럽게 해주시는 게 그게 정석이니까, 뭐 특별히 내가 오더를 하지 않는 이상, 주문을 뭐 까다롭게 하지 않는 이상은 겨드랑이는 그냥 한 가지 옵션이었고요. 문제는 밑에 하체 쪽이 문제라기보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뭐 종류가 많더라고요. 한 4가지 정도 됐나? 뭐 모양을 어떻게 내고 그렇게 그림이 사파가 나와 있었어요, 서류에. 그래서 뭐 디자인 내면 또 그때 받았을 때, 시술 받았을 때는 예쁘고 정돈돼 있고 그랬다고 해도 시간이 며칠만 지나도, 뭐 1, 2주만 지나도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잖아요. 디자인된 그런 채모나 털 같은 게 남아있으면. 그래서 올 누드라고 해서 그 옵션이 있어요. 뭐 다른 분들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올 누드가 아예 뽑는 거예요, 모든 그 생식기 주변의 털을.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했죠,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신청을 하고 뭐 샤워나 이런 거 필요하시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가지고 뭐 미리 도착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번거로워서, 거기서 샤워하는 게 번거로워서 집에서 미리 깨끗하게 다 준비를 해갔어요. 그 준비 뭐가 있냐, 아무래도 이제 처음 뵙는 분이고 제가 신청했던 선생님은 어쨌든 뭐 고른 건 아닌데 그 여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집에서 샤워를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배변 활동 있잖아요. 그것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를 해가지고 그런 흔적이나 그런 좋지 못한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자국 같은 게 하체 쪽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없애야겠다. 그래서 배변 활동도 미리 다 끝내고 뭐 나름대로 만발의 준비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싶으면 하셔라고 했는데 그냥 안 했고, 그랬더니 다음 과정으로는 치마랑 가운 중에 이제 고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입을지, 뭘 입고 시술을 받을지. 그래서 그때 가운 입었나? 처음에는 그냥 치마도 일회용 치마긴 한데 일단 그냥 보이는 거 가운 입었어요. 가운 입고 그 무슨 스포츠 마사지 센터 가면은 지압 막 선생님들이 해주잖아요. 그런 침대가 있었고, 경락 침대 같은 거, 거기 누워가지고 잠깐 기다리니까 이제 왁싱 도포할 거, 그게 왁스로 몸에 바른 다음에 털 위에 바른 다음에 굳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뜯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나무 스푼 같은 걸로 휘휘 저으시면서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저도 처음 손님이니까 제가 그분한테 처음 받으니까 그 얼음 깰라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선생님 성격도 뭐 차분하시고 활달하시고 털털하신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저도 왜 대답하면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러면서 막 시작이 됐어요, 시술이. 근데 겨드랑이를 나중에 받았거든요. 아픈데 먼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체가 아프다고 하니까 겨드랑이보다는, 그래서 하체를 먼저 받으려고 누워서 하는데, 저 처음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안 아픈 쪽 외곽자리 있잖아요. 바깥쪽부터 가장자리부터 차근차근 왁싱을 도포하고 뽑았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짜릿짜릿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걸 계속 몇 차례를 했는데 또 참을만 하다가도 사이사이에 그 아픈 구간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누구나 테이프, 그 제모 테이프 같은 거 일반 드럭스토어 같은 데서 파는 거, 그런 걸로 저도 많이는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일단 훨씬 아픈 것 같고, 다리털보다도 이게 음부 쪽 생식기 주변은 좀 많이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그 강력한 자극으로 그 채모를 뽑아낸다는 게 무슨 뭐 약간 작은 번개가 치는 것처럼 머리털이 곤두서고 막 쩌릿쩌릿 짜릿짜릿한 거예요. 그때도 초여름이긴 했는데 막 많이 덥진 않았거든요. 근데 식은땀 나고 막 등줄기에 땀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인형을 하나 주셨는데, 그 뽀로로 인형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약간 감싸주고 있었는데 거기 나도 모르게 막 힘이 꽉 들어가고, 그래서 땀이 막 손에 있는 땀이 그 뽀로로 인형 그 루피인가? 하여튼 분홍색 그 루피인가 뭐 하여튼 그 귀엽게 생긴 애 있잖아요, 분홍 색깔. 그 친구한테 막 땀이 전염될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땀을 좀 받아준 거죠. 그래서 땀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더 지나니까 그걸 몇십 번을 뽑으시는 거예요, 왁싱을 도포하고 생식기 쪽을. 근데 문제는 더 아픈 구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전문가분들은 헬존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헬존이 그거죠. 뭐 지옥처럼 아프다 이런 거죠. 아 그래서 이거 뭐 저는 그래서 빨리 끝내고 가고 싶으니까 멈추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저도 받아들이는 자니까 어쨌든 수술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냥 이악 물고 버티는데 정말 따끔하더라고요. 아 뭐라고 해야 돼, 주사 맞는 거, 주사기로 주사 맞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할까요? 아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주사기로 누가 내 살을 찌른 것처럼 따끔했는데 그게 더 광범위에 퍼져 있던 거죠. 털은 하나가 아니니까. 아 그래서 거의 한 20분 정도 도포하고 뽑아내고, 선생님이 또 솔직하신 게 그냥 뭐 어디 치과 위생사 선생님처럼 간호사분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조금 따끔하고 별로 안 아플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은 그냥 대놓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프다 여기. 아 그래서 진짜 아프더라고요. 버텨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밑에 쪽이 좀 민망스러워가지고 저는 처음이라서 이제 낮에 또 밝을 때 첫 예약으로 예약을 했어요. 뽑을 때도 고통도 고통인데 좀 수치심? 그런 게 들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뽑는다고 내 편한 자세로 집에서 누워있을 때처럼 뭐 텔레비전 볼 때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요구하는 자세에 맞춰가지고 동작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동작이 뭐냐면 일단은 그 양쪽 무릎 쪽에다가 오금 쪽이죠, 무릎이 접히는 쪽에다가 베개를 하나씩 대주세요. 좌우에 왼쪽 오른쪽에. 그러면은 다리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제 구부리는 거죠. 웅크리면은 그 생식기 주변만 딱 돌출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선생님 처지에서는 시술하기 가장 편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처음 보는 여자분한테, 젊은 여자분한테 그거를 난 12시에 좀 보이려고 하는데 내가 뭐 잘못된 거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낯가리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하더라고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속으로 마음을 먹었죠. 나는 당연하게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온 거고, 선생님도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이 시술을 맡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속으로 애국가 부르듯이 그렇게 계속 나를 주문을 걸었죠. 스스로를 설득을 시킨 거죠. 이거는 되게 건전하고 당연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서로의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근데 다이아몬드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또 어떤 자세가 있냐면 다이아몬드를 다 하고 이제 저는 뒤에 항문 쪽까지 그걸 제거를 다, 원래 브라질리언 왁싱 올루드 하면은 그 항문 쪽까지 이어지는 회원부까지 다 그 제거를 해주세요. 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는 데는 그래요. 그게 다 묶여져 있는 금액인 것 같더라고요. 항문 쪽을 해야 되는데 저 엉덩이 쪽은, 안쪽은 웬만한 자세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그 아기처럼 마치 뭐 태아가 웅크린 것처럼 양쪽의 무릎을 이제 가슴 쪽으로 밀착시키고 바짝 붙인 다음에 항문 쪽과 엉덩이 부위가 활짝 열리게 시원한 찬 공기가 막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선생님이 시술을 빨리 끝낼 수 있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또 양반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자세는 사실 그냥 참았어요. 별 생각 없었는데 그 태양 웅크린 자세 할 때
또 무릎을 이제 손으로 살짝 짚고 안 내려가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근데 어찌저찌 또 시간이 가긴 가더라고요. 다 뽑고 선생님이 막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 뽑은 거 막 혈흔도 좀 있고 피가 살짝 묻어 있고 이제 처음 받으시는 거라 깔끔하게 잘 됐고 그 많이 뽑혔다 보시겠냐 이랬는데 무슨 그 선생님도 전문가신데 원래 치과에서는 사랑니를 뽑든 뭐 썩은 니를 뽑든 그 치아 이를 뽑고 나서 그 환자분한테 안 보여주잖아요 원래 웬만하면은. 근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시술 왁싱 선생님은 그걸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 싶다고 하면. 근데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래서 안 보겠다 그냥. 그래서 막 피가 참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상상을 하는데 봤으면은 제가 그 다음에 쭉 그 왁싱을 받는 습관을 이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게 사람 기억에 계속 남아요. 첫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고 내가 사건이나 사고를 겪을 때도 그 인상이 시각자극이나 청각자극 이런 게 엄청 또렷하잖아요. 좀 자극적인 인상을 받게 되면 뭐 냄새도 그렇고 미각이나 맛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그래서 그 테이프 자국은 안 보기로 해가지고 안 받고 다 끝났는데 이제 겨드랑이 있구나. 겨드랑이는 또 이렇게 만세를 부르라고 자세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거 아닌데 괜히 쑥스럽고 제가 부침성이 막 엄청 좋지 않고 좀 내향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라는 대로 하긴 했으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했는데 왼쪽 오른쪽 다 뽑긴 뽑아야 되지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슨 서커스 단원이 저글링 하는 것처럼 뭐 엄청 노련하게 스킬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조금 살짝 미소가 지어지긴 했는데 뭐 웃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엄청 전문가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까지 숙련되게 빠른 시간에 서로 만족할 수 있게 시술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겨드랑이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원래 아픈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좀 통증이나 고통이 낮아지고 감소되잖아요. 밑에 하체 쪽이 너무 아팠어가지고 겨드랑이는 사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왔더라. 일단 밑에는 여자분보다 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아래 다 남자분이 보통 털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채모가 많기 때문에 몇만 원씩 더 비싸요. 여성분은 몇만 원 저렴한 거고요. 그래서 한 대략 8, 9만 원? 밑에만 생식기 쪽 브라질리언 왁싱 항문 포함입니다. 그래서 한 8, 9만 원 냈던 것 같고 위에는 한 3만 원 정도? 2,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3만, 보통 뭐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안내 같은 거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당일날은 달리기나 뭐 과격한 운동이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노폐물을 쏟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공중 목욕탕을 간다거나 뜨거운 찜질을 한다거나 온탕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죠, 모공이 확장되고 열려있는 상태니까 거기 병균이나 뭐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엄청 민감하고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주의사항을 알려주셨고, 다 끝나고 이제 가운 딱 벗고 제 옷으로 갈아입고 소지품 챙기는데 거울이 또 그런데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딱 전신 거울을 봤는데 무슨 진짜 생닭 마냥 생닭 어머님이나 아니면 제가 닭 볶음탕 같은 거 요리할 때 생닭 같은 거 사오잖아요 마트에서. 정말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쾌감이 좀 뭔가 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눈으로 봤을 때,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애기가 된 것 같고 태초의 상태로 돌아간 것 같고, 제가 2차 성징이 오기 전에 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쾌감이 드는 까닭이 만족이 됐던 거죠. 그 모습이 내가 날 관리해야 한 것 같고,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뭐가 좋은지는. 그냥 시각적으로만 좋고, 그 피부도 속피부 같은 것도 꽤 생각보다 뽀얀 것 같고 뭐 그렇게 느껴졌어요. 거기 뭐 조명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족스러운 딱 생각을 품고 값을 치르고 선생님이랑 뭐 다음에도 좀 지나보고 관리해보고 또 올 수 있으면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잘 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날은 제가 처음 받았으니까 달리기도 못하고 뭐 아무 운동도 못했어요. 집에서 좀 쉬는데 이제 아프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좀 있어요. 그날 당일까지는 좀 따끔따끔해요. 털이 있던 게 처음 다 잘려나가고 뽑혀나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일단 뭐 샤워도 하긴 해도 되는데 그냥 맹물로 좀 미온수나 살짝 차가운 물로 그렇게 하면은 뭐 잠깐 하면 이상 없다고 하긴 했는데, 저는 그냥 어차피 샤워 다 하고 목욕까지 하고 갔으니까 그날은 좀 자제했고, 샤워를 자제해서 그냥 안 했고, 다음날에 어차피 오전에 일찍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뭐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양생하듯이 건축물에 시멘트나 접착제 발라놓은 다음에 양생하듯이 그 하체와 겨드랑이를 양생을 시킨 거죠. 냅두니까 더 자기네들도 이제 새로운 사고로 그 사건을 겪었으니까, 그럼 겨드랑이 처지에서도 밑에 생식기 처지에서도 땀샘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막 양생을 한 거죠. 회복도 하고 거기 영양분도 들어가게끔 뭐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근데 다행히도 저는 뭐 핏자국 같은 거는 거의 없었고, 처음에만 딱 하고 진정팩 같은 거랑 이제 마사지 기기 같은 걸로 진정되게 알로에 젤 같은 거 발라주셔가지고 거기서 발라주신 것도 있고, 이제 집에 와서 저는 평소에 알로에 젤을 이제 항상 비축을 해놨어요. 그 봄, 여름에 바르면 좋더라고요. 운동할 때 운동 뭐 끝나고 바르면 좀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로에 젤을 발라주고 그게 진정작용이 되니까 그 안내사항에도 써 있습니다. 바르니까 좀 따끔따끔하지만 그 만족스러움, 시각적인 만족, 그리고 막 그런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더 나아가서 내가 뭐 누군가한테 알몸을 보여줄 일이 막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내가 뭐 수영장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더운 날에 과격한 달리기를 해가지고 막 인터벌 같은 거나 산악 달리기를 해가지고 정말 탱크톱이나 민소매 싱글렛 같은 거 입어도 너무 덥다, 그럴 때 잠깐 벗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말고는 뭐 겨드랑이를 크게 일상생활에서 회사에서 노출하거나 무슨 음부를 노출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염두에 뒀던 거는 이제 이성 친구나,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뭐 만날 때 데이트를 하거나 그럴 때는 좀 서로 더 배려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게 왜 배려하는 거냐면 일단 그 동아시아 사람들이, 동쪽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 극동아시아에 사는 아시아 민족들이 이제 채취나 겨드랑이나 이런 접히는 땀이 많이 나고 노폐물이 왕성하게 막 활동하는 그런 부위에 냄새가 좀 적잖아요. 냄새가 잘 안 나잖아요. 다른 인종에 견주어 봤을 때. 근데 그런데도
저도 제가 느끼기에는 뭐 몸에서 잘 씻고 이러면 하루에 한 번씩 잘 씻고 그러면 불쾌한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관리를 더 나아가서 하면은, 왁싱을 하면 내가 딱 체감이 돼요. 내 코로 맡으면 원래 그런 분간이 어려운데 분간이 될 정도로 내가 맡아도 냄새가 안 난다는 뜻이죠. 그럼 뭐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이건 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안 나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게 또 만족도가 큰 거예요. 불쾌한 냄새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무엇보다 목적은 이성 친구를, 여자친구나 뭐 배우자와 시간을 함께 할 때, 그럴 때 뭐 성적 만족감도 좀 확실히 올라가고, 상대방도 제가 뭐 직접 뭐 엄청 이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본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좋아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좋아라 하고, 자기도 막 더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런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더 쾌적하고 더 좋은 감각과 감촉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어떻냐, 뭐 이런 건설적인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왁싱에 대해서 이거 뭐 필수는 아닌데 선택이긴 하지만 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또 이런 얘기를 못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했으니까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고통 들여서 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장점, 이점이나 장점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뿌듯해지고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도 그 또 중요한 게 뭐 얼마에 한 번 가야 된다 이런 게 대략 매뉴얼 상으로는 정해져 있긴 해요. 보통 뭐 4주에서 5주, 6주 사이에 재방문 가능하시면 오시라고 그 선생님께서 가게에서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숍에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가도 좋고, 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자주 가기는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일단 비용이 막 저렴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 선생님께서 딱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나를 지정을 해서 예약을 받아서 예약제이기 때문에 시간의 값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제가 돈이 막 아주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거를 뭐 4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받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늦으면은 막 2달에 한 번 가기도 하고, 아니면 막 더 늦으면은 2달 하고 좀 지나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좀 빨리 받고 싶다, 아니면 여름에 뭐 몸을 노출시키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어디 뭐 여자친구랑 놀러 가야 된다, 휴가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더 빈도수를 텀을 좁게 해서 한 달 반 정도 만에, 아니면 한 달하고 일주일, 그때 딱 가요. 근데 왁싱샵에서도 더 빨리 오면 좋다고 하는 그런 까닭이 있는데, 제 시술을 빨리 받으면은 그 통증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좀 여유 있게 시술을 받고 좀 쾌적하게 받고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다시. 근데 저는 그냥 비용, 근데 어차피 받을 거긴 해가지고 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 심리가 그냥 자주 받으면 돈 많이 쓰는 것 같고, 무슨 털 뽑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나, 이거 아니고 다른 데 쓰면은 뭐 책이 몇 권이고 외식 같은 거, 혼밥 같은 거 몇 번 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떠오르는데, 어차피 하긴 해야 될 거면은 하면 좋긴 해요. 만족감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주기 같은 거는 보통 그렇게도 받으시고 저도 그렇게 받는 것 같고, 받고 있고. 또 말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가야 될 시기가 왔어요. 벌써 마지막으로 브라질리언 왁싱이랑 겨드랑이
왁싱 받은 지가 한 달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또 가야 되는데, 오늘 주제거리로 좀 소소하고 개인스럽고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런 얘기지만, 이게 달리기랑도 아주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왜냐면 요새 그 클린 겨드랑이 뭐 클겨라고 해가지고 여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겨드랑이 관리를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첫 단추가 겨드랑이 왁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달리기에 도움이 뭐 아주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첫날 같은 경우에 왁싱하고 달리기를 좀 자제하면 좋겠지만, 저는 나중에는 그냥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 달리기 쉬는 게 아까워가지고 나가서 뭐 거리를 줄이든 땀을 좀 적게 흘리든 천천히 달리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왁싱 받은 날도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하긴 하거든요. 저는 실험이 됐으니까 이미. 근데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 뭐 추천드리진 않고, 자기 몸을 진단을 잘 해보시고 차근차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신경을 많이 써보시고 하시면 좋겠고, 달리기 할 때 일단 그 중요 부위에 보통 겨드랑이가 많이 노출되잖아요. 여름철에 달리기 할 때 싱글렛이나 민소매, 슬리브리스 이런 거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근데 그럴 때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생기죠.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게 엄청 뻑적지근하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작은 소소한 하나만으로, 왁싱 하나로 내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도 달리기 할 때 미끈미끈하고 땀이 한 곳에 채모가 막 있을 때는 땀이 한 군데에서 막 머물고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왁싱 받으면은 땀이 금세 마르기도 하고 쾌적한 기분이 들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뭐 제 얘기를 들으신다면 약간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뭐 오락으로 들으셔도 좋고 괜찮지 않을까. 생식기 쪽이 겁나시면은,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올루두까지는 아니어도 겨드랑이는 해놓으면은 또 인상도 더 좋아 보이고 관리를 하는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 외모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되고 또 조만간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왁싱에 대해서 얘기를 얼추 마무리 해가고 있는데, 아직 제가 돌아갈 때까지 집으로, 그러니까 출발했던 장소까지 돌아갈 때까지 아직 몇 킬로가 남아가지고 분량을 더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 왁싱도 외모라는 큰 장르 안에서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잖아요. 외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뭐 외모에 대해서 뭐 주로 말할 수 있는 게, 보통 남자들의 외모라고 하면은 뭐 헤어스타일, 그리고 뭐 안경, 그리고 헬스 해가지고 좀 몸매를 근육 좀 있는 몸으로 만들거나, 옷차림, 패션, 말 그대로 겉에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외모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얼굴 피부 관리. 근데 그런 게 저는 10대, 20대 초반까지는 너무 중요한 걸 알았죠. 사람한테 첫인상도 너무 중요하고, 사회생활 할 때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10대 후반이나 막 사춘기 때는
이성 친구 만나거나 여자친구 만날 때 공을 많이 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공을 그때 참 많이 들였어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가지고 학생 때도 그거 받으면은 막 옷차림 같은 데 신경 쓰기 위해서 뭐 유행하는 옷 같은 것도 하나 사서 입어보고 막 그런데 시간과 돈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다들 많이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하단 거를 본능 본성대로 알고 있었죠. 뭐 엄청 나이가 더 있지 않았는데도, 성인이 되기 전인데도. 근데 막상 20대 초반까지 제가 막 여자친구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꾸미고 막 얼굴에 선크림도 자주 바르고, 선크림이랑 비비크림이랑 섞인 것도 자주 바르고, 렌즈 원데이 렌즈 같은 것도 끼고 다니고, 안경도 막 몇 개씩 좀 나한테 어울리는 거 찾기 위해서 여러 개 맞춰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혼자만의 시간을 제가 몇 년 전에 갖게 됐거든요. 이건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고 얘기를 풀었던 얘기인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때 연애와 이제 이성 친구 만나는 거를 좀 소홀하게 했어요. 혼자 있는 게 좋기도 하고, 비용도 좀 몰입하고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혼자한테.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좀 외모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덜 쓰게 됐다기보다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썼던 거죠. 머리카락도 막 히피스럽게 좀 장발로 길러보기도 했고, 수염도 길러보고, 안 해봤던 옷 같은 것도 좀 사볼까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보고 입어보기도 하고 그런 걸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실이 강하게 에고 자아 같은 게 딱 잡혀있고, 자기 직업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남자가 자신감이 있고, 미래에 대한 대비책, 나의 미래 어떤 뭐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계획이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고, 그런 게 있으면은 외모가 어떻든 좀 평균이라고 말하기도 웃기지만 평균이 아니고 좀 독특하게 예술인 비슷하게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제가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이 좀 아는 분들은, 제대로 이제 진국인 분들은 알아서 인정을 해주고 서로 존중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그걸 깨닫는 데까지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미 10대 때부터, 제가 사춘기 때부터 알고는 있었죠. 외모가 중요하고 멋지고 예쁘고 그런 사람 좋아하고, 건강미 있고 운동하고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근데 그거를 잠깐 소홀히 등한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히피처럼 하고 다니고, 막 책도 좀 전위스러운 거, 전위적인 거, 막 괜히 그런 거 어떻게 뭐 읽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의 한 분기점에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고, 사진 같은 거, 필름 사진 같은 거 보면 하여튼 그렇게 지냈는데, 최근에 외모를 좀 변화를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염도 잘 나서 콧수염도 날마다 이렇게 가꾸고 정리하고 가위로 자르고 면도 해가지고 기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최근에 잘났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고 싶은 이유도 많았는데, 뭐 이것도 나중에 제가 얘기를 꺼내고 싶으면, 더 풀어서 얘기하고 싶으면 하나의 그 주제거리가 될 수 있겠죠. 콘텐츠가 될 수 있겠죠. 그 수염도 거의 4년 막 5년 정도 길렀는데 그거 안 자르고 있다가 최근에 잘랐는데, 뭐 까닭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 영상에서 만약에 담게 되면 그렇게 살고 바뀌고 싶은
막 상황이 생기니까 다 자르고, 머리카락도 길렀던 거 다 자르고, 머리카락은 길렀던 거, 장발로 길렀던 거 자르고 소아암 재단 같은데 센터에 기부했어요. 저도 돈이 뭐 많아가지고 돈으로 기부하고 그런 거는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이라도 기부를 하자. 그래서 뭐 저는 그 상비약이 아니라 지병이 있어서 약 먹는 것도 없고 무슨 술 담배도 안 하니까 아무래도 좀 건강한 머리카락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또 얼마 이상 길러서 보내주시라고 안내 문구에 써 있어요. 꽤 길게 해가지고 잘라서 택배로 보내니까 증서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인증서 같은 거 고맙다고, 소아암 재단에 잘 활용하겠다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그냥 이거 잘라서 미용실에 버리고 오는 것보다 잘했다, 조금 수고롭긴 했지만 택배 보내고 뭐 신청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 자르고 하니까 외모가 평범해졌죠. 평범? 그러니까 제 그 원래 면도한 모습, 그리고 머리가 짧은 모습을 다시 되찾은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그래서 외모가 이렇게 좀 그래도 덜 히피스러워지면은 사람 대인관계 할 때도 좀 편리해요. 사람이 뭐 나를 크게 주목하거나 내가 돋보이거나 잘 그러진 않으니까, 뭐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첫인상 인사 주고받을 때도 편안하게 하고. 근데 외모가 좀 튀면은 이제 상대방이 좀 경계하고 뭐 의심하는 그런 눈빛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분들도 남자 여자들도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할 때 외모로 좀 판단 아닌 판단 좀 골라보게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생활 할 때도 좀 단정하고 그렇게 말도 좀 가려서 하고 이러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저도 지나고 이렇게 한 번씩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은 다음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꼭 10대 때나 뭐 20대 초반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누구나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지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견뎌내고 그 시간을 즐기면 저는 즐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다 자양분이 돼서 지금은 그런 옷차림이나 외모를 그렇게 가꾸지 않아도 지금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막 수염을 기르고 머리카락을 기르고 이러면 왠지 저는 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더라고요. 사회에서 그렇게 좀 프레임이 씌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다 비슷하니까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게 다 출중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였던 건지. 내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이제는, 제가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좀 싫다기보다 좀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좀 어려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요새 좀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10대 20대 초반까지는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예전에 담배 피우거나 술집 가서 술 많이 마실 때도 항상 신분증 검사하면 저부터 보여달라고 거기 관리자분들이 요청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런 시기가 왔구나. 신기해요. 지금 시기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어려 보인다고 손해보거나 낭패보거나 그럴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달리기 하면 심장이나 근육 나이 같은 것도 뭐 어려진다는 뭐 그런 연구도 있으니까 달리기가 피부 노화에도 좀 도움이 될 거잖아요. 뭐 엄청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뭐 연구마다 다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외모를 저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외모나 뭐 지식이나 하는 행동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뭐 이 사람으로 살기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꾸는 가운데 외모도 좀 톡톡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고 그러고 싶네요. 오늘 브라질리언 왁싱에 대한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제 삶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모든 이한테 그리고 제 스스로한테 가짜를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어디 가서 저도 모임에서 막 나가서 노출시켜서 터득한 지혜이기도 하고 가짜로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싫잖아요. 자존심에 흠집이 가는 일이기도 하고 그 진실로 사람을 마주하고 이 액션 카메라를 마주하고 내가 마주치는 사람한테 안 친한 사람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온전한 나의 상태로 마주하고 그게 제 모토예요. 어차피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맞출 수 없고 저를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런 기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과 제 힘과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달리기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아량이나 역량을 더 키워나가고 싶어요.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달리기 체력이 늘어나는 것만큼 정신도 그럴 거고. 하여튼 브라질리언 왁싱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날짜 예약 잡아야 되는데 또 귀찮습니다. 근데 막상 해놓으면은 이제 여자친구 만날 때나 막 그럴 때 좋긴 하겠는데 조만간 해야죠. 근데 또 이렇게 말을 뱉으면은 혹시 압니까? 집에 가서 제가 샤워 싹 하고 마실 거 마시고 좀 쉬다가 예약창 들어가서 예약해가지고 선생님 저 예약 잡겠습니다 이렇게 할지. 그러니까 선언이 중요해요. 원점으로 거의 다 와갑니다. 장마 시작이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까 비가 소낙비처럼 막 한바탕 떨어지고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이따 뭐 저녁에 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반짝 나와가지고 달리기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네요. 전 오늘 비 맞고 해야 될 줄 알았어요. 찝찝하게 속옷 다 젖고 양말까지 젖고 안 그래도 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뭐 다들 여긴 서울이지만 뭐 지방에 계시거나 어디 섬에 계시거나 다른 나라에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 홍수 피해나 장마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1시간 정도 있으면 지금이 늦은 오후 시간이라서 이제 저녁 되는데 다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운동하시거나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부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는 오늘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만 카메라 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